십니까? 자, 오늘 나간 프린터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신 거 확인하시고요. 자, 1번은 2번이죠. 예. 자, 2번은 2번, 3번은 1번, 4번은 3번, 5번은 1번, 6번은 5번, 7번은 2번, 8번은 2번, 9번은 5번, 5번, 10번은 4번. 자, 혹시 뭐 조금 이상하다, 안 맞다, 나랑. 다 안 맞죠? 네, 좀 이따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확인하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오늘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74쪽 양도소득세 들어갈 차례죠? 맞나요? 맞죠? 74쪽 양도소득세. 자, 네? 뭐 질문이 있어요? 네? 2번에 2번이요. 예, 또. 진도 나가 되겠습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74쪽 양도소득, 74쪽인가요? 80쪽이죠? 예, 80쪽. 양도소득세 하죠,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부동산 세법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양도소득세죠. 최소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된다. 최소 5문제에서 6문제 출제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문제가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물론 많으면 6문제까지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5개에서 6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5개가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의의가 나왔죠,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가 뭐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그죠? 예,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모함으로써 여러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바로 뭐란다? 양도소득세랍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인데, 여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세법,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국세로 넘어왔죠. 자, 국세로 넘으면 항상 납세지는 어디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소지.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서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예, 일단 여기 국세니까 누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지난주부터 배웠던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고? 국세고, 그렇죠? 국세일 때는 항상 누가 된다, 여러분? 세무서장. 국세의 종류와 관계시 없이 항상.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세는 어디에, 여러분? 양도자의 어디에, 여러분? 주소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물권의 소재지가 다르다. 양도물권의 소재지와 양도자 주소지가 다르다. 그러면 국세에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고, 국세에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고? 주소지.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소재지로 간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납세의무자 갈까요, 여러분? 납세의무자는 별표 하나 정도 시험에 여러분 가끔가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개인은 납세의무자는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득세는 항상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했죠, 여러분? 개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해야 안 해? 안 합니다. 다시 한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러분 이거 다 했던가요? 예전 선생님한테 다 배웠던 걸까?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갔고. 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는 개인, 법인, 다체 구분하지 않고 다 과세하는가? 근데 어디로 넘어오면 소득세로 넘어오면 뭐로 넘어오면 소득세로 넘어오면 항상 소득세는 누구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개인한테만 부과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 소득세법상 개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와 여러분? 거주자와 뭐로 구분합니까 여러분?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자, 이때 거주자가 뭐냐 비거주자가 뭐냐 그 책에 나와 있죠. 자, 같이나 의의는 보시면 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거주자라면 국내에 뭐를 가지고 있거나 주소, 밑줄 주소 또는 일과세 기간 동안 며칠 이상 여러분 183일 이상이 뭐죠 여러분? 거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지금 요약지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거기 요약지 보는데 그 정의가 안 나와 있다고? 이거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결론. 거주자라면 국내 뭐를 두고 있거나 주소 또는 일과세 기간 동안 며칠 이상 183일 이상의 뭐 거소. 이 둘 중에 하나를 둔 자를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거주자. 이랑 거주자가 아닌 자가 뭐죠 여러분? 비거주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 이유는 왜 구분했냐? 납세 의무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있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주자는 소득 발생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은 무제한 납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비거주자, 한마디로 해서 비거주는 국내 주소가 있어 없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은 국내 뭐를 두고 있으니까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소득세법상 뭐에 해당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거주자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제한적 납세의무자가 들어서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외 소득은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차이점이네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다 과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속지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한 거니까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내 소득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다 과세합니다. 근데 무슨 소득은? 국외 소득은 누구만 낸다고 여러분? 거주자만 내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에서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은 출제는 바로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자, 최근에 납세 의무자 마지막 문제는 결국 답은 비거주자 갖고 답을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나왔네요.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비거주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결국은 출제는 여기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다 외우려고 뭐 다 외우면 다 좋은 거죠. 뭐 가장 해피한 건데 이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출제는 어디를 강조할 것이냐라는 걸 보실 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걸 잘 보시는 거죠. 같은 거 갖고는 장난을 못 친단 말이야. 항상 장난은 없었죠. 다른 거. 그래서 여기 국외 소득은 거주자만 있다. 비거주자 납세의무 없다. 그러면 결국 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는데요. 국외 소득은 다시 소득에 따라서 국외 자산에 대한 종합소득과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과 여러분? 종합소득과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서 외국에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종합소득세. 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해서? 양도해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러면 결국은 국외 자산에 대한 소득세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는데 이때 국외 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은 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주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입니다.
그런데 국외자산에는 무슨 소득은 여러분? 양도소득은, 국외자산에는 양도소득은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 현재, 국외자산은 양도세, 양도 현재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요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는 누구냐?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는 누구냐?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간다면 이미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는 여기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이미 기출문제로 다 나왔다고. 그럼 아직 안 나온 거 뭐냐?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좀 체킹해 두시고요. 그래서 결론. 국외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누구야? 모든 거주자. 모두냐? 근데 국외자산은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5년. 요것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갑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할 거냐 그입니다. 여러분, 출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볼 때는요, 이거는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겁니다. 맞으라고. 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오면 이거 출전이 맞으라고 내는 거예요. 왜냐면 몇 문제 나오는데 최소 5문제에서 6문제 나오는데 다 틀리면 어떡하냐 인간아. 하나라도 맞춰라. 좀 제발 맞춰라라고 주는 게 바로 과세 대상이에요. 왜냐면 모든 문제를 다 틀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문제고요. 모든 사람이 다 맞춰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으니까 맞추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에 요 과세 대상은 출전에 내는 의도는 딱 하나 여러분. 5개 중에서 하나라도 맞춰라. 제발 좀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바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나오면 여러분한테 출전이 기본적으로 맞추게 하려고 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표 2개. 역시 올해 나올 때도 됐어요. 그래서 자주 나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험에서. 왜 낸다고요? 맞으라고 내는 겁니다. 맞으라고. 그래도 성격 강하신 분 안 맞히죠? 고집 세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 80쪽에 보시면요. 저는요,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3가지로. 이거는 법에 의해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3가지로 그룹핑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부동산 등가,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주식 등, 그 다음에 파생상품. 아마 이미 배우셨던 내용들인데 이걸 제가 지금 여러 번 처음 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다시 전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일단 크게 여러분 과세 대상은 3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요. 만약에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문제로 안 나올 겁니다. 보기 지문에. 근데 만약에 보기 지문에 뭐가 나왔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절대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야. 답은 항상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 등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중개사의 중개 목적물이 바로 부동산이니까 항상 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왔더라도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고 부동산,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부동산과 성격이 어울려 못 어울려? 못 어울리죠. 실물자산, 금융자산이죠. 제가 이틀은요, 뭐 증권방송 쪽 가고 증권하고 금융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세법이기 때문에 그쪽 가서는요, 주식이나 파생상품, 선물, 옵션, 수업 이거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래 뭐라냐면 부동산은 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은 증권금융 가서 강의할 때는 거기는 부동산은 보지 마시고 뭐만 보래요? 주식이나 파생상품 보라고. 왜? 이게 증권금융이니까. 근데 나머지 4일은 여기 가서 뭘 하냐면 뭐만 보시고요? 부동산만 보시고요. 요거는 보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주식이나 파생상품 보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고요. 99%가 안 나와. 혹시
뭐 주식은 어쩌니 저쩌니 파생상품은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신경 쓰지 마. 뭐는 아니다고요. 답은 아니다. 답은 어디서 찾으라고요? 부동산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 배우셨죠?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차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양도소득금에서 특별 공제 대응되는 무슨 공제하죠, 여러분? 기본 공제하죠. 이때 양도소득 기본 공제 특징은 뭐냐면 얘는 양도 자산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소득별로 구분해서 공제해주죠. 여기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에서 얼마 받죠, 여러분? 250. 여기 또 주식에서 250. 또 파산상표 다시 얼마? 250.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특징이 양도자산별 구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로 몇 개로 구분해서 3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론 얼마 받을 수 있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거 합하면 750.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세 가지를 그룹형을 했을 때 의미는 어디서 의미가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별로 구분공제가 아니라 소득별로 구분해서 얼마 받는다고요? 250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등 갑시다. 자, 부동산 등은 성격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첫째, 가장 실물 우리 기본 자산이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부동산.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세 번째 뭐죠, 여러분? 기타 자산이죠. 사실 소득세법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소득세법에서는 그냥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자산으로 열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타 자산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마지막에 나왔지만 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동산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죠. 이때 여러분 부동산은 뭐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죠. 뭐 부동산은 여러분 뭐 민법, 학개론 뭐 다 여기저기서 다 배우신 거죠.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뭐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줄만 쳐주세요. 뭐죠,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뭐를 말한다? 건물을 말한다. 이 끝이야. 예. 더 이상 나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다고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모든은 뭐를 말하냐? 등기 여부나 허가 여부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된 것은 물론 등기되지 아니한 거라든지 또는 허가를 받은 건물은 물론이지만 무허가 건물 양도했다. 또 불법 건물 양도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게임 끝. 이것으로 끝이야 여러분. 그래서 얘는 답으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갑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첫째, 주의사항.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뭐와 관련된 거죠,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만이야.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권, 또 뭐 기타 무채재산권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지 부동산과는 관련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권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권리는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째, 특정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특정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거? 사용, 수익. 근데 여러분, 요 특정 부동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요거 민법에서 뭐 배우셨던 거야? 용익 물건이죠. 아, 역시 민법 하니까 뭐 여러분 입이 착착 열리네요. 주전 과목이죠? 에이고, 행여. 자, 그래서 민법 학계는 뭐 여러분 잘 하실 거로 믿고요.
그래서 요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용익물권. 그럼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은 몇 가지야?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근데 요 중에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건 뭐죠, 여러분? 지상권과 뭐만이죠? 전세권만 열거돼 있죠. 뭐가 빠져 있죠? 지역권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분명히 용익물권은 세 가지인데 왜 지역권이 빠져 있느냐? 아,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지역권이 있는지 몰랐나 보죠? 그건 아니겠죠? 예. 왜 빠져있죠, 지역권은? 요걸 민법에서 규정됐죠. 지역권은 요역지와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에서 요는 요역지 분리된 양도성을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과세 대상에 빠져 있죠.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아시다시피 용익물권이 바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여기는 용익물권인데 물권이 하나 채권을 나온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여러분 민법상 용익물권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요거 적어놓으세요. 등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요거 적어놓으셔야 돼요.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양도소득세입니다. 등기 여부 불문.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상 지상권, 전세권 요거는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여러분? 묻지 않는다. 그런데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이죠. 채권이다 보니까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 더 따집니다. 뭘 더 따지냐? 등기 여부를 따지죠. 그래서 등기가 됐느냐, 등기가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그럼 얘는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져. 출전들은 이런 걸 좋아해. 뭐가 달라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다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 출전에 물어보는 포인트는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도시업은 뭐 이렇게 요즘 낚시 방송이 많이 나요. 그러면 낚시하러 간 사람도 보면 낚시하시면 알겠죠? 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똑같아. 출전 입장에서도 여러분 아무거나 답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출전에 답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있다고. 그 중에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요런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 등기됐을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라는 거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미 익히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저는 한번 처음 맞춰보는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부동산을 뭐 하시는 권리죠,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권리죠. 소유권. 이 소유권으로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건물가, 그 건물이 완성이 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를 취득하시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죠.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죠. 얘들은 권리죠. 권리. 근데 부동산이 뭐야? 소유권에 관한 권리죠. 소유권에 관한 권리죠. 이거를 미등기 전매를 하면서 뭐를 받으면, 이걸 미등기 전매해서 여러분 뭘 받아? 피를 받겠죠. 그럼 요 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소위 말하면 실무 나가면 이거 뭐라고 그래? 실무에서는 딱지. 실무 나가면 이거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여러분 이거에서 돈 벌어야 돼, 공인중개사.
뭐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서 사무실 쭉 여기 수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 사무실 하나 내놓고 여기서 앉아서 오는 손님 들어오는 손님 기다리고 있다가는 손가락 쪽쪽 빨다가 빨아먹고 다 나오죠. 이거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뛰어야죠. 돈 벌려면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실무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실무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참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민법에서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양도를 하면은 과세를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서만 존재하는 사장 규정입니다. 사장 규정. 사장 규정은 뭐냐면 여러분 죽은 규정이라는 얘기야. 실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법에서 규정만 돼 있고 실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건 실무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이거 엄청 일어나죠.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뭐 나중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은 이거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죠, 여러분. 자, 시험에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이 아파트 당첨권은 지금 아직 아파트가 완성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얘는 태생이 주택인 거죠. 원래 뭐였던 놈이? 주택이었던 놈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철거되고 그 대신 뭐로 바뀐 거야? 권리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다시 뭐로 바뀌려? 주택으로 바뀌려죠. 그러니까 얘는 잠시 권리 내죠. 얘는 잠시. 곧 뭐로 바뀔래야? 주택으로 바뀔래지. 아파트 완성되면.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본다,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뭐하고 꼭 같이 다녀? 주택과 꼭 같이 다닙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중요하고요. 실무 나와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항상 뭐를 취급해라? 주택으로 취급하라.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를 받고 양도하면 이 피가 바로 양도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내가 아파트 당첨 신청, 자 제가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당첨되기 전에 당첨되기 전날 12시에 저녁 12시 전에 연락이 왔어. 그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그때 모델하우스 갔는데 누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어머 교수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학생이었나 봐. 이제 이분이 여기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번에 청약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교수님 그러세요. 관심 갖고 지켜보겠대. 그래서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는데 발표되기 전에 전화가 왔어. 떨어졌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발표되기 전에 연락이 왔다고. 뭐 교수님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당첨자 명단 보니까 교수님 명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혹시 교수님 이 청약을 거주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주 목적으로 신청한 거다 그랬더니 꼭 들어가고 싶네. 예, 들어가고 싶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제가 피를 싸게 그 교수님 하나 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싸게 하나 좀 넘기고 싶은데 그러면 의향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싼 피도 내 입장에서는 부담하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분양 신청 청약 가격이 있고 분양 가격이 여기다 또 뭐가 얹혀지는 거죠? 피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위례 신도시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주택 가격이 거품이다, 꼭지점이다 아니다 지금 계속 논란거리죠. 지금 현재 주택 가격 추세는 어떻게 되죠? 상승 추세요? 하락 추세요? 관망 추세요? 관망 추세.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꼭지점 다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다시 힘을 비축하고 반등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맨날 여러분 우리 주가 분석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거 차트 분석하죠. 치고받고 떨어지는 거냐? 다시 치고 올라갈 거냐? 그냥 꼬라박을 거냐? 맨날 이거 보는 거야. 역시 주식도 똑같죠. 주식이란다. 죄송합니다. 주식 가면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재밌어요. 거기서는 강의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다들 뭐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생들 눈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 진짜 돈이 걸렸기 때문에 뭐 패랑패랑합니다, 여러분. 필살 기법 특강, 주식 특강 기법 하면 뭐 하루 8시간에 12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이거 싼 겁니다. 12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는. 고급 강의는 500만 원 갑니다. 500.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와요. 특히 누가 많이 올까요? 거의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왜 올까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좀 뭐 그동안 이제 모아둔 돈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뭐를 하고 싶은데 재테크는 하고 싶은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 이쪽 주식 전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배우고 싶고 이분들이 옵니다, 이분들. 그래서 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에서 강의를 하면 뭐 꽉꽉 찹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도 옵니다. 이 사람들 뭐 드물어요. 뭐 두세 명, 한두 명, 뭐 200명, 150명 드는 가중에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없죠. 이분들은 아주 전업을 하는 분들이고. 거기 가면 재밌는데. 좋아요. 요거 갑시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도 없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파트 당첨권 조합 입주가 뭘 받고 양도하면? 피 받고 양도하면 양도한 사람한테는 양도세 과세해야 안 해? 해. 그럼 이걸 취득한 사람한테는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요거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있었나?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 광어권과 어권밖에 없었잖아. 예. 이거를 양도한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는 과세지만 이걸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요 미등기 전멸에 취득한 사람들 과세 안 한다. 그러니까 여름에 공인중개사 갖고 이거 미등기 전멸을 했는데 이 전멸은 가지고서 부과된 세금을 모른다. 묻어버려야죠 그냥. 그래서 양도자한테는 뭐가 과세가 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취득자한테는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과세 안 하냐면 아직 취득할 당시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권리죠, 권리. 그러다가 나중에 요게 당첨권이 뭐로 바뀌면 아파트로 바뀌거나 입주권이 뭐로 바뀌면 주택으로 바뀌면 그때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 자체를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걸 취득하게 되면 입주권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원의 대지 지분도 넘어옵니다. 대지 지분. 뭐 토지. 건물은 멸실됐잖아. 건물은 멸실돼서 뭐로 바뀐 거고 입주권으로 바뀐 거 대지는 멸실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조합원 토지에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 재건축 재개발했잖아.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면 뭐도 넘어온다고요? 토지 지분, 대지 지분이 넘어온다고. 그래서 토지 취득에 따라서 뭐는 내야 되냐면 취득세는 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고. 근데 입주권을 취득할 때 모두 넘어오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넘어오기 때문에 대지는 토지고 토지는 취득세 과세해야 안 해? 해요. 그래서 결론. 조합원 입주권은 이때 이 조합원은 두 명으로 구분돼? 뭐하고? 당초 조합원과 승계 조합원 두 가지로 구분하죠. 두 가지로 구분해. 이때 어디까지를 원조합원을 보고 어디까지를 승계 조합원을 할 거냐 이런 건 이제 공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우리 세법은 이때에 이 조합원은 당초 조합원과 승계 조합원을 구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 당초 조합원은 취득세 몇 번 내냐? 한 번만 냅니다. 뭐 했을 때?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주택 완성되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냅니다. 몇 번 내? 한 번. 토지는 안 내? 토지는 지가 갖고 한 거니까. 근데 누구는 승계조합원은 무슨 소리야 이게? 저기서 하는 거야? 예. 계속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갖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승계조합원. 요즘 자꾸 집 나면 잘 못 찾아가요. 자, 승계조합원은 요 입주권 취득할 때 뭐 내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내.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 주택이 재개발 주택이 완성되면 그때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원조합원은 취득세 몇 번 내고 한 번 건물분.
그 다음에 누구는 승계조합원은 딱지 샀을 때 대지에 대한 취득세 한 번 내고 나중에 주택 완성되면 그때 취득세 한 번 내고 몇 번 내? 2번.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러나 이거를 판 사람은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뭐가 과세가 되는 게 여러분? 피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있죠. 뭐죠? 채권이 있죠. 자, 이때 채권은 여러분 딱 두 가지만이죠. 무슨 채권이죠, 여러분? 토지 상한 채권, 그 다음에 뭐 주택 상한 채권이죠. 여기 밑줄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얘만 과세 대상이죠. 다른 채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다른 채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얘들만 과세. 무슨 채권? 토지 상한 채권, 또 주택 상한 채권이죠. 그럼 얘들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하는 거죠? 얘들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하는가? 얘들은 바로 채권의 만기가 되면은 상환하는 목적물이 금전이 아니라 뭐죠? 토지나 주택이죠. 그래서 얘들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이유가 현물상환채권이죠. 현물상환채권. 그래서 바로 현물상환채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즉 채권의 만기가 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준다고?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을 준다고요. 그래서 양도세 과세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갑시다. 자, 소득세법상 기타 자산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법에 관계없이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나머지는 다 뭐니까? 주식입니다. 그래서 특정 요건 충족한 주식이라든지 특정 업종 영위법인 주식, 이러한 주식을 양도했을 텐데 요거는 우리 여러분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영어권입니다. 영어권. 법률상 영어권, 실무상에는 이걸 뭐라 표현하죠, 여러분? 실무상 이걸 뭐라 그래? 권리금 그러죠, 권리금. 그러면 요때 요 권리금인 영어권, 권리금은 우리 법률상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영어권이죠. 이 영어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건지 분리하여 양도하는 건지를 구분하셔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함께란 말이 나오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는 거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하였다.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마치 어디서 봤던 거 똑같죠? 부동산 임차권과 본과 똑같죠. 부동산 임차권을 뭐에 따라 달라지죠? 등기 여부죠? 얘는 함께 분리죠? 그래서 여러분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부동산 임차권과 영어권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바로 부동산 임차권과 영어권입니다. 그럼 출제자들은 얘를 왜 좋아하는가? 여기 있죠. 조건이 있죠. 영어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뭐 할 때만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냥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기나 단순히 영어권만 양도했다. 그때는 과세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봐요. 요 똑같이 등기 여부에 따라서 함께 분리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까 출전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똑같아요. 조건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을 잘 보셔야죠.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한 영어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도 뭐라 표현하냐, 이거를 뭐라 표현하죠?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이렇게 표현하죠.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이것은 뭐를 말하냐?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그러면 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다, 분리해서 양도했다, 분리해서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뭐가 나면 영어권이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하셔서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인지 분리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분리하여 양도한 걸 다른 말로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요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로 뭐가 있죠, 여러분? 점포 임차권, 이런 것도 있죠. 점포 임차권. 여기서 임차권은 글자도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거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시험이 이렇게까지 나오죠.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은 뭐를 말하냐 그 얘기죠. 사업용 고정자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써져 있죠? 사업용 고정자산은 뭐를 말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양도할 때 부동산 양도하면서 뭘 받으면 부동산 양도에서 뭘 받으면 영업권 권리금 받으면 뭘 때리겠다는 얘기고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고 부동산에 양도하는 관계 이시 없이 그냥 영업권만 따로 양도했다.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뭘로 과세가 돼?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런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대표적인 사례가 뭐를 들 수 있다 여러분? 점포 임차권. 임차권, 요거는 임차인의 지위를 넘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여기 사거리를 여기 호평 사거리 뭐 하여튼 여기가 중심지인 것 같아요. 상가도 이렇게 많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뭐 매주 와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운동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돕니다. 예. 여기밖에 못 돼. 자, 그리고 저 위로 가면 산 있죠? 자, 상가인데, 똑같은 상가 건물인데, 지금 여기 이마트 옆에 있는 상가 건물하고, 저 산 꼭대기는 상가 건물은 똑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당연히 입지 조건을 해서 여기는 상가 건물이 더 가치가 있겠죠? 뭐가 붙어? 권리금이 붙죠. 피가 붙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상가 건물을 양도하면서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데 지금 내가 뭘 양도하는가? 상가와 그 밑에는 토지를 양도하는 거죠. 이거를 양도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지리적 위치로 해서 뭐가 붙어서 권리금이 붙는 거죠. 다른 상가 건물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얘가 어디니까? 지금 중심 상가에 있으니까. 저 산 꼭대기는 상가보다는 중심 상가에 있는 것이 유동인가 높이가 똑같은 시설의 규모라더라도 당연히 입지 조건으로 인해서 이 상가 건물이 더 비싸겠죠? 그게 어디에 반영되는 거야? 권리금. 그럼 나는 권리금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상가 매매가 20억이야. 그리고 권리금이 5억에 붙었어. 드디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이 상가 건물 25억 원에 매매 계약서 썼어. 그 매매 계약서에 매도자는 총 얼마 받고 파는 거고 매도자 총 얼마 받아? 25억을 받는다고. 그 매매 계약서에 여러분 얼마로 적어야 돼? 매매 계약서를 20억으로 적어야 돼? 25억으로 적으려고 그래. 그럼 20억을 쓰면은 수자는 얼마를 돈 주는데? 수자는 얼마를 돈을 줘? 25억을 주는데 계약서는 20억이면 5억 원이 빵꾸 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서를? 그렇죠. 중개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죠. 원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약서 쓸 때? 보통 실무에서 두 개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계약서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래서 양도자는 얼마 판 걸로 하고 싶어? 20억. 그래서 양도세 얼마 맞춰서 친 걸로 그래? 20억이 양도한 걸로 했죠. 근데 실은 얼마 받은가? 25억 원이죠. 그러니까 요 5억을 따로 빼놓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요 따로 구분한 요 권리금 한꺼번에 몰려 때리겠다. 양도소득세 다. 그래서 결국은 25억 원 다 몰려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영업권이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하시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분류 확인하셔서요. 여부가 달라지나 정리되셨죠? 다 아시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 이론 시간이니까 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특정한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죠. 자, 시험에서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도 실제 사례로 뭐가 나오죠, 여러분?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딱 여러분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잡담 갈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 그건 실무 나가서 하시고. 자, 시험에 뭐가 나오면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면
골프 회원권이 나면 이건 뭐다 그러면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다. 그래서 요 영업권과 시설물 이용 회원권은 뭘로 분류가 된다? 기타 자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즘 최근에 여기까지 나왔죠. 요 시설물 이용 회원권에는 주식만을 보유하는, 주식 자체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용권이나 회원권의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 요런 주식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식만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의 이용권과 또는 회원권이 부여되는 주식.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거를 이용권부 주식이라고 하죠. 이용권부 주식. 이것도 여기에 포함한다라는 거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용권부 주식도 이 회원권에 포함한다. 요즘 시험 여기까지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밑에 건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할게요. 요 사업용 고정자산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나 시설물 이용회권 물로 분류된다고 여러분? 기타 자산이고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기타 자산으로 분류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했을 건데 양도소득세에서 뭘로 분류하면 기타 자산을 분류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얘는 적으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죠? 보유기간 불문. 무슨 세율 적용하죠? 보유기간 불문. 얘들은 무조건 무슨 세율 적용하죠,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하죠. 이게 기타 자산으로 구분된 양도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 나중에 어디에 또 나와요, 여러분? 세율할 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타 자산은 묻지 마. 무조건 무슨 세율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적용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저랑 한번 다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했다 이렇게 좀 의미를 가져주시고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마무리 쉽다. 뭐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안 들어가지 마십시오. 걔 들어갔다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나오면 이나 여러분 출전이 맞으라고 낸 거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예, 맞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양도의 개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